아이가 토크의 이약사입니다. 그 산후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그 수유부들 또 산모들이 많으시잖아요. 저도 그런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누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의 차이 정도는 있겠지만 한 번쯤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도 들고 이제는 내가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기쁠 수도 있지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. 제 경우에는. 그리고 회복이 또 안 된 후에 또 연년생을 제가 갖게 되면서 그 당시가 상당히 많이 우울감을 가지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아이가 귀엽지만 때로는 나에게 부담이 오고, 그렇다는 부담이 온다는 것은 내게 좀 버겁다는 거죠. 버겁다는 것은 내가 그 감당할 만한 체력이 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. 그런데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또 나라에 애국하는 그런 좋은 일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모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오늘은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아이를 낳는다는 것과 또 몸에 그 아이를 낳는 거 말고 큰 수술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. 몸에 이제 칼을 대서 집도하게 되는 그런 수술 같은 것은 저는 쉽게 생각했을 때 그 몸에 큰 혁명이 일어났거나 전쟁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그 나라에 전쟁이나 그런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복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물론 나중에 복구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새로운 그런 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복구하는 것이 한두 해 걸릴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을 두고 걸려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. 건물에서부터 또 하수도, 상수도 시설, 전기 시설 그런 것들이 다 많이 따라오듯이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회복되는 기간을 어떤 사람은 뭐 6개월, 뭐 1년 이렇게 잡는데 사실은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모든 게 제자리를 잡기가. 저는 아이들 셋을 낳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쿠싱 신드롬을, 쿠싱 증후군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회복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가,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거, 그런 생각들을 제가 지금 하거든요. 그래서 산모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이를 수유해야 되는 그런 산모들 보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왜냐하면 자고 싶은 잠을 잘 수도 없고 이제는 나 혼자 내가 아이를 뱃속에 넣고 다닐 때와는 달리 아이한테 내가 끌려다녀야 되고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줘야 되고 아이가 울면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그 얼마나 귀엽고 새로운 생명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더 신경이 가고 그런 어려운 시간들인 어떤 것 같아요. 임신했을 때는 또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? 어떻게 될까? 그러니까 더 이제 영양제도 챙겨서 먹게 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잘 챙겨서 먹고 내 생활 아이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태교도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벅차고 나한테 큰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우울증이 오거든요, 마음에서. 근데 이 우울하다는 감정은 항상 장에서 시작이 돼서 뇌로 올라가게 되잖아요. 그리고 내 마음과 전체 그 사이코소매틱 그 정신과 몸이 이렇게 분리되어지지 않고 같이 역할을 하면서 우울감이 오게 돼. 몸이 힘들면 우울감이 오면 또 몸이 지치게 되는 거, 그런 사이클이 계속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좀 산모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쓰잖아요. 근데 요즘은 각자가 맡은 일이 많고 직장을 다 다니시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요즘은 다 나가시죠. 그렇기도 하지만 또 사실 부모님들 저부터도 아이를 봐준다는 것은 너무 무섭고 힘들더라고요. 너무나 힘들더라고요. 제 그 육체에 그게
힘이 들어서 쉽게 내가 봐줄게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산모가 그 모든 부담을 안고 이제 아이를 키울 때 2살이 되고 나야 정말 이제는 정말 이제는 말도 알아듣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기도 하고, 근데 그 전까지는 참 많이 힘들죠. 즐거운 날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엄마들을 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었어. 특히 아들 가지신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. 저희 작은 딸도 아들이 2인데 항상 피곤해 지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비타민을 좀 챙겨 먹고 하곤 있지만 어떨 땐 비타민 먹을 시간도 없대요. 이 산후 우울증은 먼저 장을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먹는 식단이 참 정확하게 좋아야 됩니다. 그래야 이때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수유하는 엄마들은 특히 아이에게도 같이 줘야 되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식단을 단백질 중심으로 해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. 가능하면 누가 아이를 봐주는 시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잠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잠을 못 자니까 이 온몸이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그래서 더 아이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결단하셔서 이 면역력을 빨리빨리 올려줘야 아이 수유하는데도 힘이 덜 들겠고요. 그리고 체력이 고갈되지가 않기 때문에 하루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 B 복합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. 그것도 그냥 일반이 드시는 것처럼 50ml 정도가 아니고 100mg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아이가 좀 자랄 때까지는 엄마가 충분히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엠포티아민 계통으로 돼 있으면은 비타민 B1이 아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비타민 B 복합제를 잘 드셔야 에너지도 나오고 머리의 기능도 잘 돌아가서 내가 그날의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될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아이언은 또 충분히 드셔야만 그 아이 날 때 상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잘 힐링이 됩니다. 그리고 비타민 D와 그 아이언이 있어야만 빨리빨리 우울감도 덜어주고 그리고 아픈 부위를 많이 낫게 해주게 되죠. 뼈가 이렇게 어른들이 물러났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 거 제자리를 찾기에는 비타민 D가 A, B, C, D 꼭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비타민이 누구나 먹는 거는 같을 수 있어요. 나는 이 비타민만 먹어. 저 사람은 저 비타민 나도 그걸 먹어볼까? 그거는 아니고 비타민 A, B, C, D, E 우리에게 다 필요한 항산화제인데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지금 질병 또는 그 사람이 처한 시츄에이션 그리고 그 사람이 수술을 한 사람인가 아이를 낳은 사람인가 수유하는 사람인가 또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우리가 그래서 보통 약에 이렇게 보면 임신수유부 또 누구누구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치료 목적이 비타민 치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비타민 치료는 사람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먹으니까 나도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남의 감기약을 내가 그냥 그대로 갖다 떼어서 먹는 그런 것과 같아요.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. 남의 혈압약을 나 오늘 혈압약 잊어버리고 왔어. 좀 띄어서 먹자. 또 남의 감기약 그냥 먹는 거예요. 그거보다는 좀 더 지혜롭게 내가 어떤 상황인지 상담을 하셔서 정말 내가 먹어야 될 적당량을 드셔야만 그 병이 빨리 나아질 수 있어요. 3개를 먹어야 될 사람이 하나를 먹게 되면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어떤 분은 얘기해요. 감기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왔어요. 이거 비타민 C하고 B만 잘 드셔도 이렇게 감기약을 따로 드시지 않아도 되는데요. 이 감기약 속에는 항생제가 들어있네요. 항생제가 있다 보면 제 면역력이 좀 많이 더 떨어져 또 다시 찾아오게 될 텐데 비타민 C를 좀 챙겨 드세요. 저 먹고 있어요. 먹고 있는데도 감기가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알아듣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? 제가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. 저는 하루에 한 알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.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먹는 약도 많아요. 거기다 이것까지 더 먹을 수 없어요. 제 속으로 좀 답답하죠. 혈압약이나 당뇨약, 또 방광염약, 다른 챙겨 드시는 약이 많기 때문에
더 비타민 C와 B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.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옆에 계시면 잘 권면하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, 정말 두려워서도 그럴 수 있어요. 이 아이하고 어떻게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. 경제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굉장한 하나의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, 또 잘 모르고 계시면 그 비타민 B와 C, A, B, C, D 잘 챙겨 드셔야 거기 영양제에 써 있는 하루에 한 알 뭐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상담하셔서 나한테 맞는 그 용량을 드시게 되면 한 달 걸릴 증상이 열흘에 나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치료, 메가도스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. 산후 우울증 가지고 계신 분들 세로토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.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도 충분하게 수요하실 때 아이에게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특히 오늘은 오메가3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릴게요. 오메가3가 그 염증도 빨리 잡기 때문에 그 산모들의 회복도 빨리 하지만, 중요한 것은 수요하시는 분들 오메가3를 조금 여유 있게 드셔야 아이에게 그것이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명석한 두뇌를 가질 수 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수요하신 엄마들 기억하시고, 비타민 A, B, C, D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 어떨까요?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작게 있어요. 그거는. 그러니까 비타민 B 복합제를 좀 100mg 되는 것을 아침 저녁 드시고요. 거기에 비타민 C를 좀 더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. 아연이 들어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따로 구입하셔서, 아연은 따로 이렇게 나옵니다. 따로 드시고, 오메가와 프로바이오틱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가지고 정말 내가 건강해야 우리 아이를 내가 좀 돌볼 수가 있고 힘을 아이에게 좀 실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야 온 가족이 다 행복해집니다. 여러분 애국하시는 마음으로 아이 열심히 키우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